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무조건 환불해줘. 쿠팡 환불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. 의사라고 해서 뭐 공부만 하는 그런 선입견은 안 가지셔야 될 것 같고, 의사들도 외향적이고 굉장히 활발한 분들이 많고 직업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크게 하지 않고 학교를 어렸을 때 다녔죠.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꿈 과학자 뭐 이런 전형적인 이과 적성이었고, 어쩌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해 재수하고 의과대학을 가게 됐는데, 의사도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. 내과냐 수술을 하는 외과냐 이런 쪽을 따졌을 때 저는 활발하고 액티브한 쪽에 속하니까 좀 더 액티브한 외과 쪽을 선택을 한 거죠. 원래는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개업을 했었죠. 그래서 집에도 안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서 병원에 살았어요. 첫 번째 산부인과 개업했을 때 목표는 내가 1년에 100이 100명 정도 받으면 계속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, 2000년도에 밀레니엄 베이비 이후로 쭉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제가 개업했던 2004년도 즈음에는 이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죠. 그래서 개업한 첫 해에 우리 병원에서 애기 나온 게 80명, 90명 받으면서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. 위기의 순간들, 애기의 상태가 좀 안 좋았거나 또 산모의 상태가 안 좋았거나, 큰 사고는 없었지만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들도 있어서, 그리고 의료 체계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게,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온전히 의사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겁도 나더라고요. 그런 상황이어서 1년 하고 나서 일만을 못하겠다.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다른 거 뭘 할 수 있을까. 근데 산부인과는 어쨌든 여자 환자들이 오니까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지방흡입, 지방이식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술들이 없고, 학교를 가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배우면서 해볼 수 있어서 조금씩 늘려가다가 이제 산부인과와 피부과를 같이 하는 병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몇 년 정도 있다가 산부인과를 접고 완전히 피부과만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, 산부인과 의사로서 살다가 피부과 의사로서 사는데 변화를 주는 과정에 좀 어려움은 있었어요. 애티튜드. 내가 환자를 보느냐 고객을 보느냐. 피부를 보러 오는 분들은 자기가 아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단어 자체도 환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죠. 좀 고쳐지는 좀 시간이 걸렸고, 아직도 근데 제 입에서 고객이란 말은 잘 안 나와요. 그렇죠. 환자분께서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저 환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뒤로 이제 자제는 하는데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니까. 물론 지금도 보람이 있어요. 제 시술을 좋아하고 계속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, 제가 나이가 좀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그만둘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, 와서 오래오래 하셔야 돼요, 건강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, 그럴 때는 보람이 있는데, 미용병원이라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했을 때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닌 소비자의 느낌으로 저한테 컴플레인하거나 예의 없게 할 때는, 노력을 해서 시술을 했던 결과를 너무 그냥 한마디로 폄하하고 이렇게 예의 없게 할 때는 자괴감이 들죠. 차라리 산부인과 의사로서 했으면 이런 일도 겪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, 사실 이 보톡스나 필러나 이런 시술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떤 교과서에는 원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이쪽 전문이라는 건 사실 없었거든요. 레이저가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레이저의 원리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었지,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거를 습득하는 이런 미용 클리닉의 전문이라는 과정은 없기 때문에, 산부인과 의사들이 사실 되게 주도적으로 이쪽 미용 클리닉을 굉장히 적극적인 발전을 시켜왔어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어쨌든 지금 경남에서 그래도 잘 해온 편이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,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아쉬움, 자괴감이 항상 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. 계속 산부인과를 했으면 어땠을까? 또 그래도 지금 피부과로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보람도 있고,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공존하죠. 아무래도 이제 산부인과를 하다가 이제 피부 쪽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개업을 한 번, 두 번, 또 옮기고 확장 4번 정도 했는데, 그 병원들이 다 잘 됐어요. 개업에 좀 맞는 체질이어가지고 페이닥터는 딱 1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. 되게 좋으신 원장님이었지만 나가서 내 거를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를 해내는 과정에서 개업을 잘 했었고, 경영도 좀 체질에 맞고, 그래서 사업을 했으면 좀 잘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잘 했었고, 지금 제가 했던 병원들은 다 먹도 좋고 또 어느 정도 체계가 잘 갖춰진 병원이어서 그 뒤로 선배 후배들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그분들 지금 다 잘 하고 있어요.
조금 만족하죠. 만족을 하는데 저한테 치료 받으신 분들이 제 진심을 좀 오해하시거나 컴플레인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정도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좀 아쉬움이 있죠. 미용과만의 좀 특성인 것 같긴 해요. 시술을 충분히 설명 다 드리고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다,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술을 해줬는데 그 부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마치 쿠팡에서 물건 환불하듯이 병원에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너무 기분이 안 좋죠.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라포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라포를 바로 그냥 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좀 미용 클리닉 쪽에서 좀 많은 것 같아요. 쉽게 말해서 맹장 예쁘게 안 떼줬다고 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흉터에 조금 남아도 별말 안 할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자기 목숨 살려줬으니까 감사합니다가 되는데 필러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무조건 환불해줘. 쿠팡 환불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동의서 봤는데 의미 없어요. 큰 소리 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. 저희는 이제 강남 쪽에 있으니까 멀리서 많이 오시거든요. 저한테 계속 시술을 받던 분들 중에 쉬운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네에서 받으시고 다시 이제 후회하고 저한테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으쓱해지죠. 으쓱해지면서 이런 분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면 내가 열심히 하고 오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. 오늘은 처음 저를 소개하는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좀 밋밋하고 좀 재미가 없었을 건데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얘기로,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용병원 원장님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좋겠어요. 환불해달라 하지 말고